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황일희 교수입니다. 요즘 자녀 교육이 정말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자녀, 또 행복한 가정, 또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져야 자녀 교육이 조금 더 행복한 자녀를 키우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우선 자녀들이 행복해지려면 소중한 존재감, 그리고 또 심리적인 안전한 환경, 그리고 또 아이의 장점을 잘 살리는 교육, 그리고 협력하기, 그리고 이타성 교육, 이렇게 좀 5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행복한 자녀를 키우고 또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우선 먼저 소중한 존재감 심어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소중한 존재감이라는 거는 본인이 나는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로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수용받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존재적 사랑, 또 비교 안 하기. 요즘은 정말 굉장히 비교가 많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그런데 교육적으로 볼 때는 이 비교가 그리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인성이나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또 교육은 굉장히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거를 깨닫게 되면 조금 사회가 이런 비교를 많이 주입을 시켜도 자기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비교 안 하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또 안전한 환경 제공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심리적 환경이 굉장히 그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환경이 되면 아무리 잘 먹이고 좋은 공부를 시키고 해도 결국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이제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전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서적인 안전한 환경이란 거는 우선 따뜻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가정. 감정을 읽어준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은 나쁘고 좋고가 없어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옳고 그르다도 없어요. 그냥 아이가 무서우면 무섭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심술 나면 심술 나고, 그 감정 자체는 그 아이가 느끼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선생님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선생님이 때문에 네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로 하여금 우리 집은 안전한 곳이야, 우리 부모님은 안전한 사람들이야,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도 나를 그대로 수용해 주는 곳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 읽어주기는 정말 자녀 교육에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화내고 심술내고 고집 부리는 것조차도 그 아이에게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동생이 태어났는데 형이 그 동생을 좀 시기 질투한다든가, 이런 감정, 그건 나쁘다,
동생을 사랑해야 돼 이러기보다는 아 동생 때문에 네가 좀 힘들구나, 동생 때문에 네가 속상하지, 이렇게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엄마가 꼭 그 아이를 좀 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정서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감정 읽어주기는 참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려면,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이란 거는 각자의 원함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걸 조율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을 때 각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아이들도 원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 보통 아이들이 집에서는 굉장히 부모님에게는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거가 처음에 몇 번 야단 맞고 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주로 얘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집에서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정서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걸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의논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건 부모님의 안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안정적인 관계는 사실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또 그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갈등을 막 정서를 막 폭발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하지 않은 가정의 아주 표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두 분이 계실 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안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심리적인 안전한 환경을 가정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우선 매슬로우라는 심리의 학자가 이렇게 사람의 욕구 단계를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찾고, 그 안전의 욕구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사회적 소속감, 사랑에 주고받는 그런 욕구를 찾고, 그리고 그 사회적 소속감의 욕구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마침내 자기 존중의 욕구를 갖게 된다.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해, 뭐를 성취해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자기 존중의 욕구 단계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소속감을 못 느낀다든가, 또 아주 안전하지 않은 이런 물리적이든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안전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라고 해도 정말 건강한 자기 실현으로 공부는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윽박지르면 억지로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적 소속감, 잘 사랑받고 또 우리 집이 안전하고 또 먹고 최소한 자고 하는 의식주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거는 해결이 될 때 아이들이 자기 실현을 하고 싶어 하고 자기 성취를 하고 싶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갑자기 자기 실현을 해라, 자기 존중을 해라, 자기 뭔가 성취를 해라 하는 것들을 너무 강조하시는데, 특히 어릴 때부터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부 아이들에게 어쩌면 이중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 내면은 불안하고 내 내면은 정말 어둡고 혼자인데 부모님은 자꾸 뭘 하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뭘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 불행한 어떤 성취를 하는 아이가 되기 쉽고, 사춘기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윽박지르면 말을 듣죠. 그런데 사춘기에 가면 이제 부모님은 모르는, 부모님 앞에서와 부모님이 안 볼 때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정서적 안정을 많이 어릴 때는 신경 써주시는 게 나중에 성취를 잘하는 아이, 자기 실현을 잘하는 아이로 자기가 알아서 자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행복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장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자기 소질이 뭔지 좀 찾아주고요. 그리고 그 탤런트나 소질을 가지고 뭐를 할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은 칭찬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서 어릴 때 칭찬을 많이 안 해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쓸데없는 곳에서 칭찬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조금 일탈의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집에서 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 안 하기. 비교는 정말 사회에 나가면 뭐 비교하지 말라 그래도 다 비교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정말 비교하지 않는 이런 그 아이의 그 정서적 환경을 주시는 건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통 아이들은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뭐 어머니 아버지들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우리는 되게 특히 자라날 때 자녀들에게 약점을 보완할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데 사회는 못했다 그러면 사회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만나고 지도하시는데 사실은 강점을 최대화하는 거가 훨씬 더 행복하고 성취 면에서도 나중에 결과가 좋은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아이의 잘하는 거 강점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최대화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거에 투자를 하셔서 잘하는 걸 잘하게 해주고 약점은 웬만하면 약점 보완은 아주 최소의 노력을 들이자. 그래서 강점을 살리는 데는 최대의 노력을 들이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정말 최소의 노력을 들이는 방향으로 자녀 교육을 해보자. 보통은 거꾸로들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장점은 그냥 의뢰 잘하는 거니까 놔두고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 약점 한두 개 있는 거를 그거를 바꿔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부모도 진이 빠지고 아이들도 주눅이 들려서 나중에는 그 강점마저도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그 교육 현장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점은 최대화하고 약점 보완은 최소화하는 특별히 어릴수록 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가 행복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또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협력하기를 좀 많이 교육시키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이나 또 비교 이런 것들이 정말 팽만해 있는 사회고 그 비교나 경쟁선상에서는 그 아이의 자존감은 항상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항상 나보다 나은 거가 있고 나 잘하는 애가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상당히 잘하는 애들조차도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고 이런 거가 경쟁이나 비교가 낳는 부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경쟁 비교는 조금 더 커서 사회에 나가면 얼마든지 많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잘하는 환경 속에는 집에서는 최소한 많이 이런 협업, 팀업, 팀워크 함께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좀 실제 그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협력하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많이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도 도와주고 이웃도 도와주고 가난한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고 이런 또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이런 경험들을 부모님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주말이든 그 방학 때 같이 보여주고 같이 이렇게 실천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협업하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시켜본다든지 또 팀 스포츠 같은 거, 그래서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함께 하는 그 기쁨을 좀 더 강조해 주세요. 팀이 같이 해서 저 팀을 이겼다. 이거는 역시 또 조금 경쟁 쪽
의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팀 스포츠를 할 때도 강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단체 활동들, 방학을 활용해서 단체 활동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곳에서 이 공부의 압력, 프레셔 없이 또 1, 2, 3, 4, 5등 뭐 이런 그 경쟁의 프레셔 없이 함께하는 즐거움들을 좀 많이 맛볼 수 있고요. 또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부모님과도 함께하고 형제들과도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집에서 그 함께하는 가치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건가, 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얼마나 그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하는 게 좋은 거구나, 또 같이 하는 거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상호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되겠죠. 그 실제 삶 속에는 혼자서 잘하는 것보다 여럿이 잘해서 어떤 업적을 내는 거가 훨씬 더 실예도 많고 그런 성공들이 진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릴 때는 전부 혼자 잘하기 이렇게 그 배우게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협력하기의 가치, 협력하기의 경험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복한 아이를 어떻게 만들까? 행복한 아이는 자기 삶을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된 아이는 나중에 자기 삶을 자기가 잘 만들어 가요. 대체로 이유는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뭐 병리가 많지 않고 굉장히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장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중에 하나 행복한 아이로 만드는 거에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타성 교육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타성 교육은 남을 돕는 거죠. 남을 돕고 나누고 이런 남을 돕고 나누는데 행복이 있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있다. 또 함께 잘 사는 삶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말로도 해주시고 경험도 갖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은데요. 도울 줄 아는 사람, 또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을 좀 어릴 때부터 많이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보여주시고 솔선수범도 해주시고 아이들과 같이도 또 이런 거를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웃 돕기는 돕는 게 선하고 윤리적으로 좋은 일이어서 돕는 거라는 차원보다는 정말 이웃 돕기의 그 행복 증진 효과가 그 많이 검증이 돼 있어요.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해봤고요. 그 심리학 연구들 결과를 보면 남을 돕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더 테레사 효과는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선행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행을 이렇게 마더 테레사가 하는데 그 마더 테레사가 하는 선행을 필름으로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보여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뭐 재보고 이렇게 이제 행복 지수를 재봤는데 남이 선행하는 거를 보기만 해도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나 여러 가지가 변해서 굉장히 면역도 튼튼해지고 행복한 기분이 들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좋은 일 하는 게 정말 윤리적으로 좋은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손 씻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타성의 경험을 많이 키워줘라.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기만 알고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나라에 참 그 말이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한동대학에 있는데 한동대학에서는 공부해서 남주자가 이제 우리가 좀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공부해서 남주자가 남을 주는 것 자체가 손해 같지만 사실은 본인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에는 뭐 너무너무 유익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그 이타성 교육을 부모님들이 좀 많이 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자신이 굉장히 소중함을 심어주기,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 만들어주기, 그리고 아이의 장점을 살려주기, 그리고 협력을 가르쳐주기, 그리고 이타성 교육을 하기, 이렇게 5분야를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열심히 아이들 키우는데 많이 활용하시고, 또 혹시 그동안 내가 조금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모자랐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몇 살이 돼도 좋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그런 가족의 교육 분위기를 만드시면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아이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론을 내리자면 자신이 아주 고유한 사람인 것, 내가 아주 고유하게 소중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많이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가정의 그 정서적 따뜻함과 안정감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그런 속에서 아이가 자기 자신의 장점을, 소질, 장점,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탤런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소질이나 장점이 뭔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 장점은 많이 칭찬해 주시고, 소질은 또 열심히 좀 잘 가르치고, 또 그거를 잘 키워내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협동과 이타성의 가치관, 아까 여러 가지 왜 중요한가 얘기해 드렸는데요. 함께함, 사람들과 같이 사는 법, 그리고 남을 돕는 즐거움, 그 남을 돕는 즐거움을 통해서 나도 그 유익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교육을, 그런 자녀 교육을 가정마다 좀 애를 쓰면 아마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는 10년 뒤에는 훨씬 더 안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 심리적으로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이 너만 잘 살아라, 너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먹고만 살면 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다 같이 잘 살아가는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돼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부모님들의 교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